이번에 젊은 청년들이 연끌을 너무 많이 했죠. 그들이 통상적으로 대출을 얼마 정도 끌고 갈까요? 40년에서 50년.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35세에 만약에 대출을 냈어요. 40년짜리. 에이, 40년 동안 다 안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빚을 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35 더하기 40 이러면 75가 됩니다. 충격스러운 숫자죠. 결국에는 노년에 빈곤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소설 하나 읽었는데 그 소설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주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그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연봉을 한 1억쯤 받아요. 부장이에요. 이제 곧 이사가 된대요. 임원이 되면은 연봉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제 한 6억짜리 집을 샀어요. 대출이자도 이제 원금은 이제 5년 뒤부터 갚는 걸로 해놨고 1년부터 5년까지는 이자만 내는 형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래요. 회사에서 나오고 자회사로 갔는데 급여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생활은 생활대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와이프는 이제 카드 돌려받기 해가지고 계속 생활비로 쓰고 또 쓰고 했던 거죠. 아니 그래도 옹모하는 돈이 좀 있지 않았나 이래저래 봤는데 뭐 사방이 전부 다 비천인진 거예요.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살 때는 집값이 올라가지고 가치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품 붕괴되고 사람들이 대거 잘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래저래 상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되다 보니까 되려 저금리로 대출을 냈는데 그 저금리로 대출 냈던 게 갑자기 고금리로 바뀌고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일본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하고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일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돈 좀 번다고 깝죽거리면서 무리하게 빚을 냈습니다. 에이 5억 빌려도 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월에 해봤자 이자로 말인데 해봤자 100만원밖에 안 내는데 아이 그 정도쯤이야 쉽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자가 5%래요. 뭐지 이거? 갑자기 월 이자 100만원 내면 됐던 게 100만원도 안 되던 게 이제 200만원 넘게 내려가는 거죠. 뭐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시간이 더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 2023년 하반기가 되면은 200만원 내던 이자가 300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300이 되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나중에 또 좀 더 지나니까 집값 떨어졌다고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얘기하죠. 1억 2억 갚아내라는 거죠. 답이 없죠. 못 갚겠는데요. 그러면 은행에서 제2금융이나 제3금융이나 다른 데서 대출을 하게끔 알선해주든지 아니면 자기네 대출에 가산금리를 2% 3% 더 매기게 하죠. 가산금리 2% 3% 더 매겼더니 40년짜리 대출을 50년으로 늘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 뭐다? 한참 쎄 빠지게 빚을 갚아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부동산은 낡아 있고 수선비 들어가고 쌩 난린데 이상하다 뭐지? 봤더니 집값은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그제서야 이거 걸려든 거다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물론 그때 앞으로 5년간 집값이 많이 이렇게 하락하고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연끌들이 대거 무너지고 몰락하고 혹은 살아남고 별짓거리 다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거품이 일으키죠. 대치동 엄마 아파트 이런데 재건축되면 평당 1억 5천 30평대가 40억 간다 50억 간다 얘기하겠죠. 잠실중공 5단지도 또 재건축해서 올리고 재건축 바람이 불 거고 50층 고층 고층 이제 건물들이 여기저기에서 타워 랜드마크처럼 이제 엄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때는 그때에 맞춰가지고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가 아니라 60년짜리 80년짜리 내놓고 그 당시에 또 2030들을 상대로 또 사기치고 개짝을 부리겠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충격이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그냥 노인빈곤으로 그냥 자동 직행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한국 경제위기 안 겪고 그냥 잘 넘어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놈도 있습니다. 감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댓글을 단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같은 놈들 때문에 연끌족이 넘쳐나고 비트족이 넘쳐나서 노년에 극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그도 노년 극빈곤층 예약, 금융노예 예약이 아마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면 안 되냐고. 왜 조기 은퇴를 왜 꿈꾸면 안 되냐고.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니나 말꼬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한두 번은 꼭 걸려들어가지고 인생이 파멸로 간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담하는 거냐? 아니요. 전망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삶이 꽤 무섭고 꽤 험난하고 꽤 삭막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정책,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딴 거 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삶을 안락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궁지에 내몰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면서 더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삶이 제대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이 언제든지 와서 뒤집어 놓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서서히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당 못할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인생이 개판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생 몸 걸어야지. 몸 걸어야 된다는데 몸 걸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지랄 발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 가계금융 조사했더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없는 사람들보다 부가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평가했을 때 그런 거예요. 평가했을 때.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한데 실제로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있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꺼집어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함부로 인생을 몸 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요. 제가 말아먹어봐서 주식에서 말아먹어보고 부동산에서 사람 말아먹어보고 사람 믿어가지고 사기당해보고 온갖 안 좋은 일은 다 겪어보니까 이제서나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이제라도 알아차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것 같다고.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그 만회할 기회를 제가 갖기 위해서 건강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젊을 때 연끌하고 비투하면 평생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 노년에도 제대로 밥 한 끼 못 먹는 눈치 보고 사는 매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연끌하거나 비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